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바레인. 중동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레인이죠. 그리고 미국의 5함대 사령부를 유치를 해서 거의 미국에게 안보를 일임하다시피 한 그런 국가이기도 한데, 바레인이 갑자기 군사력 증강에 페달을 그냥 세게 밟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바레인이 이스라엘제 방공무기인 에로 시스템 구매 협상에 지금 들어갔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로는 방어무기죠. 그런데 공격용 무기까지 지금 미국하고 협상 중이고 이런 상황인데, 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전 세계 이 군사력 증강의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박물관에 있는 전차를 지금 꺼내서 기동시키고 있는 게 오신트 소식통들에게 포착이 됐어요. 아니, T-62 전차, 완전히 구형, 정말 아주 성능도 낮은 그 T-62 전차를 꺼내와라 라는 공문을 내보냈는데, 이어서 박물관에 있는 전차를 꺼내왔는데, 이거 도대체 왜 꺼냈을까요? 어떤 전차인지 한번 보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말 왜 이럴까요?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이스라엘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매를 밝혀 화제가 된 바레인이 이란을 겨냥한 공격 무기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레인이 미국에서 MLRS 개량 패키지와 GMLRS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바레인 정부가 요청한 M270 MLRS 성능 개량 패키지를 대외 군사 판매 FMS 형태로 제공하는 1억 7,600만 달러 규모의 판매 요청안을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현지 시각 3월 30일 밝혔습니다. DSCA는 바레인 육군이 9문을 보유 중인 M270 MLRS는 이번 계약을 통해 M270A1형으로 개량형으로 개조되며, 이번 개조를 통해 신형 사격 통제 시스템과 발사관 등이 도입되어 새로운 탄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은 이미 2018년 미국에 GMLRS 판매 승인 요청을 내고 구매를 확정한 바 있었는데요. 발사 플랫폼의 노후화로 인해 신형탄 사용이 제한되자 MLRS 9문 전량을 개량하고 GMLRS 탄 사용 능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레인이 도입할 GMLRS는 기본형 70km, 사거리 연장형 150km급의 사거리를 가진 정밀 유도 로켓인데요. 공중에서 높은 정밀도와 밀집도로 내려 꽂히는 대량의 화살형 자탄을 이용해 지상 표적은 물론 해상 표적도 타격할 수 있어 대함 타격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약 220km 떨어져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번 MLRS 개량과 GMLRS 도입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바레인의 억제 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MLRS, 우리 한국군도 50여 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MLRS와 아주 유사한 무기 체계인 천무, 우리가 독자 개발해서 지금 대량 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 MLRS가 A1 버전이 있어요. 그 A1 버전으로 가면 이 유도 로켓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레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A1 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유도 로켓을 산다라는 건데, 자, 그 유도 로켓의 사거리가 그냥 기존 탄이 한 45km 사거리인데 사거리가 70km로 늘어나고, 또 여기에서 또 사거리 연장형 150km. 그래서 바레인에서 150km를 도식화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지나서 딱 그 페르시아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건너편이 지금 이란인데, 바레인이든 카타르든, 카타르 요즘 이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지만 사우디든 UAE든 다 이란을 마주보고 있는 이 순위파 나라들이 이란에게 심대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레인은 미국이 5함대 사령부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다 지켜주지, 또 그게 또 현실이고, 이렇게 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결코 미국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도 또 했겠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 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에로 시스템, 이거 지금 도입 협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란의 해군 군함들이 러쉬를 할 때 그걸 그냥 때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바다에서 경멸할 수 있는 GMLRS를 대량 도입한다. 이 GMLRS는 지대지 용도로 쓰는 것이 주 용도지만, 요즘 이제 얼터넛 탄두를 집어넣어서
화살형 자탄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화살. 그래서 뭐 폭발하고 하는 그런 자탄이 아니고 그냥 쇠꼬챙이, 화살 같은 쇠꼬챙이에요. 이걸 빵 터뜨려서 확 내려 쏟아붓는데, 그래서 배들이 특히 이제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작은 고속전들을 완전히 그냥 뭐 시쳇말로 개떼러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공에 빵빵빵 터뜨려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불특정한 방향으로 화살들을 그냥 위에서 내려꽂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꽂히는 이 화살로 인해서 구멍이 뚫려서 뭐 관통이 되어서 바다에 물이 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랜덤하니까 이 레이더 판을 때려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창문 뚫고 들어가가지고 조타실 또는 엔진을 갖다가 망가뜨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란의 해군에 대한 이런 대함 타격용으로 GMLRS를 도입하는 바레인, 그리고 이란이 탄도미사일 수십 발씩 쏘는 거 미군 기지에다 쏘는데 뭐 바레인 이런 데는 쏘는 거는 뭐 별로 두렵지 않게 쏴버리겠죠. 그런 것들을 여겨갈 수 있는 에로 시스템 이런 걸 구매하는 거 보면, 미 오함대가 있는데 그래도 구매하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전 세계에게 야, 안보 이거는 남에게 맡겨서는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경각심을 준 상황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막대한 전차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모스크바 외곽에 소련 시절 개발한 괴물 전차가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차가 부족해도 설마 이것까지 투입하지는 않겠지만 이 전차가 갑자기 왜 살아났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쿠빈카 전차 박물관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소련의 비밀무기 오베젝트 279가 작동 가능한 상태로 복원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30일 전해왔습니다. 포탑과 차체 일부만 도색된 채로 마치 고물상과 같은 복원 작업장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온 이 전차는 1959년 키로프 공장에서 제작된 기술 실증 전차였는데요. 수련 당시 미 정보 당국을 바짝 긴장시켰을 만큼 당대 최강의 괴물 전차로 평가되었던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무려 60톤에 달하는 전투 중량에 현재 기준에서도 거대한 57 구경장 130mm 전차포를 탑재하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반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해 무려 33kg에 달하는 포탄을 분당 5에서 7발의 포탄을 퍼부으며 당시 존재하던 모든 전차를 2km 밖에서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두께였던 300mm급의 장갑판을 경사 중공 장갑 형태로 설치해 당대의 그 어떤 대전차 무기로도 격파가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중량이 60톤급까지 증가하자 무한궤도를 무려 4줄로 설치해 접지압을 극단적으로 낮춤으로써 라스푸티차 환경에서도 기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당시 소련의 전차 기술을 모두 갈아넣은 역작이었지만 과도한 제작 비용과 복잡한 구조 때문에 결국 채용되지 않았고 단 한 대의 시제 차량만 만들어졌는데요. 도대체 이 괴물 전차를 왜 지금 시점에 다시 되살린 것인지 그 의도를 놓고 온갖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차 정말 희한하게 생겼죠. 무슨 뭐 SF 영화에 나오게 생겼는데, 야, 궤도가 4줄입니다. 저는 이 전차뿐만 아니고 장갑차 그리고 공사용 어떤 그 중장비 다 통틀어서 4줄 이 궤도 처음 보죠. 이런 전차를 1959년도 그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이 정말 자고 나면 새 무기 개발하고 자고 나면 새 무기 개발하고 하던 그 시절에 개발을 했던 전차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4줄을 왜 했냐? 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포가 130mm입니다. 지금 모든 전차가 서방제 전차는 120mm, 그리고 러시아산 전차, 중국 이런 그 동구권 전차는 125mm. 이게 거의 이제 표준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959년에 소련이 당시 100mm, 115mm 이런 거 쓸 때 130mm 주포를 만들었고, 그걸 또 57 구경장을 해서 130mm 곱하기 57이니까 얼마나 포신이 길어요. 이런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궤도가 4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포탄만 해도 33kg.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군의 120mm 포탄이 날탄 기준으로 한 25에서 27kg 정도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무거워요. 이걸 이제 장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34kg 힘들죠. 그러니 이제 반자동 장전 장치 이런 것까지 개발한
첨단 기술의 결정체. 그리고 보시다시피 또 경사형 장갑이죠. 이 장갑 두께가 한 300mm 됐는데 이걸 경사형으로 하고 또 중간에 또 공간 장갑이 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0mm 이상의 방어력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대의 주포 관통력이 한 300mm 조금 넘고 대전차 무기도 한 300mm 뭐 이런 수준에서 500mm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어떤 무기로도 전면은 깨트릴 수 없고 또 여기는 그 어떤 전차도 깨트릴 수 있었던 그런 무기였는데 문제는 이제 제작비 또 실제 효율성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 실증 전차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나버렸죠. 또 궤도가 4개다 보니까 라스푸티차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완전히 지금 진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차 장갑차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 라스푸티차 이 환경에서도 접잡이 이렇게 높으니까 이제 버텨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전차를 만들었는데 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살려서 웅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백해서 지금 나오고 포탑 뒤로 돌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얼마 전에 T-62, T-64도 아니고 완전히 구형 2세대 전차인 T-62를 되살려 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게 모자라서 이것까지 혹시 전장에 투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신트 소식통들의 분석들이 마구마구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현장에 투입하지 않겠죠. 왜? 130mm 포탄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후속 군수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T-62를 되살리라고 했던 그 공문 그리고 그 되살리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야 러시아가 막 탈탈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없으니 이거라도 지금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러시아가 이 맷집, 체력 이게 허접한 나라였다라고 지금 전 세계 군사 마니아들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러시아 괜히 이번 전쟁 이렇게 가지고 자신들의 민낯만 완전히 드러낸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옛말처럼 T-62 되살려 라고 하는 이 공문 때문에 이 박물관에 있는 이 전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도 러시아가 오해받고 있는 상황 재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